이번 사연은 과격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학습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울 중위권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열등감이 좀 있고 솔직히 외모도 평균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명문대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명문대 다니는 남친과 5년간 사귀었어요. 남친을 비롯한 남친 친구들의 부모님은 이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하고 계십니다. 4학년 때 휴학하고 2년간 공무원 공부하다가 낙방했어요. 남은 학기는 잘 마치고 졸업했고요. 명문대에 다니던 남친은 저에게 머리가 나쁜 것 같다고 어떻게 2년이나 공부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냐고 했고 자존심 상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시험도 떨어졌지 남자친구에게 사랑받지도 못하지 너무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본 친구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사실 네가 원하는 명문대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생기고 성실한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더라고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작은 회사 다니는 사무직 직원이었고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무척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전에 사귄 남친과 만나면서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구 남친에게는 작은 선물 하나 못 받아봤는데 새로 사귄 남친에게는 길거리 데이트 하다가 소소한 선물도 받고 제가 책 분실했다고 하니 책 사서 저희 학교 사물함에 몰래 넣고 가더라고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자상하기까지 하니 나름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졸업 후 원하는 기업 취업에 실패하고 학원 강사로 취업해서 일하다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은 마음에 서울에서 자리 잡겠다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친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친은 저와 사귀면서 집안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아버지는 온 가족을 수시로 때렸고 남친과 누나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20대에 가출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아버지가 전과도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교사였는데 가장 역할을 하면서 툭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사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속상한 게 남편도 그렇고 신우도 아버지에게 하도 맞아서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남편의 누나는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고 정신과적 질환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누나 일은 아버지에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아버지가 알면 안 된다고 쉬쉬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신우는 치료를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고 본가로 들어갔고 아버지가 그런 신우를 또 때려서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신우는 저희가 결혼한 것도 모릅니다. 저는 2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낙방한 이후로 부모님과 사이가 많이 나빠졌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는데 임신 소식 전한 후 정말 더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때 결혼 준비 중이라 저는 식을 올리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혼수 장만하고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도움 주셔서 아파트 전세 마련했고요. 늦었지만 몇 달 후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제가 아직 못난 건지 잘난 남편의 부자 시댁 만나서 사는 제 친구들을 보면 열등감이 폭발해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아이 낳고 나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제 아이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어요. 가부장적이고 무섭고 가끔은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엄마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던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웠다며 저에게 지금 돈 안 벌고 아이만 키우고 있으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자기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아빠 밑에서 자랐지만 와이프에게 손 올린 적 없는 사람인데 왜 자기를 무서워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자 동생이 선물 사준다고 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내에 나갔어요. 2시간만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동생과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언니 사는 모습이 안 돼 보인다고 동생이 옷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동생 생일에 제대로 챙겨준 게 없어서 용돈 좀 쥐어줬고요. 집에 돌아가기로 한 시간이 지났고 남편이 언제 오냐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했어요. 집에 갔더니 남편은 이미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야, 너 남편 무시해? 왜 시간을 안 지켜? 네가 잘한 거 있으면 말해봐. 하며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아이 잘 돌봐줬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 맡기고 나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시내에 나갔으면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말했거든요. 자기 엄마는 아빠 비위를 다 맞추고 살았는데 뭘 잘했다고 말대꾸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동생을 만나기로 한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먹을 저녁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갔던 거였습니다. 냉장고에 얼려둔 양념불고기 해동해 놨고 나물 2가지, 김치, 멸치볶음, 순두부찌개 끓여 놨고요. 불고기는 한번 해동해 놔서 남편이 후라이팬에 한번 볶으면 된다고 설명도 해주고 외출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냉동실에 들어간 고기를 주냐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남편에게 그런 음식을 주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2주 전에 주신 불고기인데 빨리 안 해먹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너는 외출하고 그걸 해동해서 나보고 볶아 먹으라고 하는 게 주부로서 할 일이냐고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얼린 고기 다시 볶아 먹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서 제가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해주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아빠처럼 부인을 때리기를 하냐, 여자를 만나냐, 도박을 하냐, 어디서 대드냐 이러더라고요. 돈 안 벌고 있는 상황이면 집안 살림 잘하고 먼지 보이지 않게 잘 닦고 아이 잘 키우는 게 네 의무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위생관념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쓰레기통을 비우면 속에 있는 휴지만 털어내는데 남편은 휴지통을 씻어서 말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안일이 서투르니 남편이 다시 한 적도 많아요. 남편은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거 거슬리는데 많이 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어요. 그동안 당신 자존심 건드리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내 친구들은 연봉 높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우받고 편하게 산다. 당신 친구들은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지 않냐? 나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살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투르고 어린아이 키우는데 언제 살림을 완벽하게 하냐. 바랄 걸 바래야 하지 않냐 했더니 남편이 그럼 네 친구들은 다 고액 연봉 받고 사냐며 자기도 나름 성실하게 돈 벌어오는데 왜 남들과 비교하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도 이 사람 좋아해서 같이 아이 갖고 결혼해서 살면서 긍정적인 면만 보고 살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남편에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제가 과외했을 때는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저 학원에서 일할 때 아이들 성적이 많이 올라서 나름 인기 강사였어요. 남편의 어머니도 나름 배웠다는 분인데 저희 집에 오실 때 전화도 안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 외출할 때 쓸 보온병 산 거 보시더니 아이 데리고 돌아다닐 생각이나 하냐고 당장 환불하라고 해서 환불 신청한 적도 있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주고 무서워하면서 다 맞춰주는 그런 아내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 앞에서 편하게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해서 다리에 쥐가 나도 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게시판에 와서 글을 많이 읽어보는데 아이 클 때까지 참고 이혼하면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 결심이 섰을 때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저희 친정 행사 때 남편이 술에 만취해서 제부와 얘기를 하다가 제부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술을 전혀 안 하세요.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정말 많이 놀랬고요. 남편은 바닥 문을 쳐서 손에 피가 엄청 났어요. 제부가 체격이 크고 덩치가 있는데 남편이 제부를 이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 스스로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남편을 강하게 혼냈어요. 이기지도 못할 술 마시고 어른들 앞에서 동서를 패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하면서요. 남편은 자존심에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고작 이런 사람이라니 너무 창피했어요.
친정에서 그 난리를 치고 온 다음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부에게도요.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고 제부도 힘들게 사과를 받아주긴 했는데 마음을 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 한 번이 어렵다는 말이요. 남편이 덩치 큰 제부를 때렸는데 저라고 안 때릴까요? 제가 언젠가 맞고 이혼하는 것보다 불안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린 불고기 해줬다고 성질내는 남편 뭘 믿고 살까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반적이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가정은 꼭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아버지의 과격한 모습이 학습되어 있었고 그 모습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잖아요. 저는 제 딸에게 그렇게 무서운 아빠의 모습이 노출되는 건 막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 과격한 모습 안 보일 거라고 끝까지 참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많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예식장 드레스 다 취소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럼 취소 예약금 네가 다 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죠. 친정부모님이 제부와 그 일이 있은 후 저를 불러서 계속 살 수 있겠냐고 진심으로 걱정하셨거든요. 언제든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한 것이었고요. 아이는 내가 데리고 살면서 학원 일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 자신의 과격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이라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제 발등을 찍은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 이제는 끝이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혼 서류 접수하기로 했고요. 아이는 보름에 한 번씩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결정이 진짜 옳은 것이겠죠. 제 아이와 포근한 가정 만들고 살고 싶네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부랑 일이 있었을 때 뒤지게 맞았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남편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학습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꼭 그런 성향을 갖는 것은 아니랍니다. 굳이 함께 살 이유가 없죠? 결단 잘 내리셨습니다.